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시엽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이화영이가 지금 7년 8개월 받고 감옥에 있다는 것은 아시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화영이가 지금 계속해서 이재명에게 지금 나를 사면해달라, 나는 당신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면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것인데요. 근데 오늘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화영이가 이재명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답니다. 7월 17일까지 사면 여부를 입장을 밝혀라. 큰일 났습니다. 이재명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이는 7년 8개월이나 지금 받았고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저렇게 사면해달라고 그러면, 그럼 사면 안 해주면 계속해서 저렇게 이재명에게 요구를 할 겁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정진상이는 지금 보석으로 나와 있는데요. 전자발찌차고 있답니다. 근데 정진상이도 나 이거 뭐냐, 나를 어떻게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정진상이를 대통령실에 집어넣으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원래 가면 이재명이 측근 중에 측근이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성남시부터 경기도까지 따라다녔으니까, 원래가 만약에 재판을 받지 않았더라면 사실 청와대로 용사로로 들어가겠죠.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재판받고 있는 입장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진상은 또 정진상 나름대로 나를 좀 어떻게 해봐라, 그렇답니다. 또 김용, 김인섭 전부 다 난리랍니다. 지금 제가 좀 몇 군데 알아보니까 정진상은 정진상대로, 김용은 김용대로 전부 다 이재명에게 불만을 토로하면서 나를 좀 어떻게 해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은 그냥 나를 좀 어떻게 해달라 라고 하는 거지만, 이것이 자기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얘들이 어떤 그 폭탄선을 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근데 이렇다는 거죠. 원래가 이재명의 특기가 그 모른 척하기, 그리고 선 긋기, 그것이 이재명의 특기랍니다. 그래서 김문수라든지 유한기 씨라든지 또 전영수 씨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그 주위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하나같이 뭐라 그럴까, 이재명의 뭐라 그럴까요, 이재명한테 좀 SOS를 치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자 어떤 실망감 내지는 배신감, 또 좌절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굉장히 독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눈을 보면 압니다만은 필요할 때는 사람을 쓰지만 버릴 때는 가차없이 버리는 이런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걸로 볼 때 과연 이화영이를 갖다가 챙겨주겠습니까? 이화영이를 챙겨주면 그거는 자기가 공범이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인데요. 그러기 어려울 거예요. 더구나 이화영이는 대부승범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 제재 또 유엔 제재하고도 얽혀 있습니다. 단순한 국내법 위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화영이를 사면을 해준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벌써부터 지금 그 송영길이라든지 조국조차도 지금 사면을 해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조국이나 송영길을 사면해주면 그럼 또 이화영이는 더 빡칠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지금 엮여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이는 또 그걸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론을 통해서 이재명한테 말을 넣겠죠. 저번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조국하고 송영길을 사면해달라는 시민단체의 그 성명서, 그거를 자기가 리트윗하면서 거기다가 자기 이름까지 넣어가지고서 조국, 송영길 그리고 이화영을 사면해달라 그러면서 조국 혁신당 여러분 또 민주당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읍수를 하는 그런 연출을 했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왜 조국과 송영길만 챙기느냐, 나도 있다는 어떤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물론 이재명한테 보내는 신호입니다. 결국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상신이야 법무장관이 할 수 있지만 그것도 다 대통령의 다 상의해서 하는 거지 자기 멋대로 이 사면을 해달라고 위로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이재명은 이걸 모를 바가 아니고, 그리고 또 이재명한테 편지도 쓰고 직접적으로 또 어떤 비서실장이란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지금 계속해서 압박을 넣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화영이가 이재명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다. 7월 17일까지입니다. 왜 7월 17일까지입니까? 이때가 제헌절이잖아요. 그럼 제헌절 특사를 노리는 거든지, 아니면 7월 17일까지는 제헌절까지는 아니고 그 다음에 8.15 오잖아요. 8.15 특사를 노리는 거죠. 그럼 7월 17일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어요. 이때가 제헌절이니까 가능하면 제헌절 특사도 있으면 좀 해주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8월 15일 나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때까지는 사면 여부가 결정이 돼야 된다. 그래 7월 17일 딱 D대로 정한 겁니다. 이거 세게 나오는데요. 이왕 이렇게 세게 나오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카드도 없이 빈 카드 갖고 뻥카 치는 것은 아니겠죠, 설마. 자, 그럼 이화영이가 갖고 있는 카드는 뭘까요? 녹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가 이화영의 판결문에도 104번이나 이재명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차례 보고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 그것만 갖고도 물론 이재명이가 유죄가 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재명이 재판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일 뿐이죠. 자, 그러면 재판을 안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완전히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방법, 그거는 이제 녹음 같은 걸 까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화영이가 숨겨놓은, 꽁꽁 숨겨놓은 결정적인 스모킹 녹음 같은 게 있다. 그것이 뭐 대북송금에 대한 녹음이든 아니면 사실은 이화영이는 이해찬 사람에다가 이해찬이 보내가지고서 이재명한테 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냈고 국회의원까지도 지낸 적이 있어요. 나름대로 거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많은 비밀을 알고 있을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 스타일로 보면 보험을 들어놨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자기를 버릴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 보험이 뭡니까? 결국 그것이 녹음이 됐든 아니면 무슨 결정적 증거가 됐든, 그것이 예를 들어서 대북송금에 대한 그런 증거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새로운 사건의 어떤 그런 증거일 수도 있고, 하여튼 이화영이가 뭔가를 갖고 있을 가능성은 있겠죠. 물론 뭐가 없다 하더라도 계속 뻥카를 치겠죠. 그러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입을 털어막을 수도 없고 말이죠. 지금 교도소에 있기 때문에 입을 털어막는 것도 쉽지 않죠. 지금 이화영이는 아마 보석을 해준다 해도 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뭐 해달라고 난리는 떨지만 오히려 그 안이 더 안전하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이화영이가 선택할 문제인데, 어쨌든 이화영이가 날짜까지 정해서 최후 통첩을 했다는 사실, 이재명에게는 정말로 후달리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트럼프한테 후달리고 있는데 또 이화영한테 후달리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시열투입니다.